쌍둥이 생일날 빵집에서 쫓겨난 시골 아줌마. 전설 파티셰였다. 강남의 한 고급 빵집 앞. 늦은 오후 5시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중년 여성이 빵집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내일 아침 8시까지 꼭 케이크가 필요해요. 이미 3곳에서 거절당했어요. 여성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빵집 사장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여긴 아무나 주문 못 받아요. 최소 30만 원부터고 예약도 꽉 찼어요. 돈은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빵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쌍둥이 자매가 차에서 내리더니 그 중년 여성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한 명은 분노로 떨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빵집 사장의 시선이 여성이 들고 있던 낡은 제빵 도구에 꽂혔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설마. 그날 밤 그 빵집 안에서 벌어질 일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될 줄은. 박순자. 52살의 그녀는 오늘 하루 종일 강남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쌍둥이 딸들의 2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순자는 딸들 몰래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만든 생일 케이크를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에는 오븐이 없었고 딸들이 퇴근하기 전에 케이크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빵집에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들 수 있게 주방을 빌려달라고요. 하지만 첫 번째 빵집은 이미 예약이 꽉 찼다며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빵집은 재료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빵집은 보험 문제라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내일 아침 8시까지 이제 15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프렌치 베이커리라는 고급 빵집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케이크들, 깔끔한 대리석 카운터, 그리고 흰색 셰프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빵집 사장 강태주는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 색바랜 가방, 수수한 머리 스타일. 태준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은 공손했지만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저기, 생일 케이크를 주문하고 싶은데요. 내일 아침 8시까지 가능할까요? 태주는 예약 장부를 건성으로 넘겼습니다. 여기 케이크 최소 30만 원부터인데요. 그리고 예약도 이미 꽉 찼고요. 순자의 손이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돈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주방만 잠깐 빌려주시면. 태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직접 만든다고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일반인에게 주방을 빌려드리지 않아요. 보험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저희 빵집 이미지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미 3곳에서 거절당했어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한숨을 쉬며 벽에 걸린 액자들을 가리켰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프랑스 르 코르동 블루에서 배웠어요. 이 빵집은 그냥 동네 빵집이 아닙니다. 프랑스 정통 제과 기술을 고수하는 곳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나 우리 주방에 들어올 순 없어요. 프랑스에서 배웠어도 스승님한테 인정받기 힘든데 하물며. 태주는 말을 멈추고 순자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생일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제가 도안을 그려왔어요. 이런 케이크를 만들고 싶은데 공책을 펼치자 정교한 케이크 스케치가 나타났습니다. 3단으로 된 케이크, 섬세한 레이스 무늬, 우아한 장식들. 태주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아무나 못 만들어요. 저도 프랑스에서 배웠지만 이 정도 수준은. 그때 태준의 시선이 도안 옆에 적힌 글자들에 멈췄습니다. 크렘 무슬린, 파트아, 슈, 가나슈 몽테. 프랑스어 제빵 용어들이 깔끔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 용어들은 어디서 배우신 거죠?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옛날에요? 이런 전문 용어를 어디서 아셨는지. 태준이 도안을 자세히 보려는 순간 빵집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두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달려 들어왔습니다. 엄마. 한 명은 남색 정장을 입은 지민이었습니다. 변호사인 그녀는 빵집 안을 날카롭게 둘러봤습니다. 엄마, 왜 여기서 무시당하고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다른 한 명은 회색 재킷을 입은 지수였습니다. 의대 교수인 그녀는 말없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의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오래된 상처들이 있는 손, 거칠고 투박한 손. 지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세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중년 여성, 그리고 고급 정장을 입은 세련된 젊은 여성 둘. 저, 어머님이신가요? 태준의 목소리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지민이 태준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냉정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하듯. 아, 그게 어머님께서 케이크 주문을 하시려고. 그래서요?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대하셨죠? 태주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됐어. 엄마 힘드실 거야. 지수는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어머니 손등의 오래된 상처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 상처들은 언제부터였을까? 이 굳은 살은 얼마나 오래된 걸까? 지수는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무언가를 포기했다는 것을. 자신들을 위해서요. 순자가 딸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냥 다른 데 가면 돼. 다른 데가 어디 있어요? 이미 세 곳이나 거절당했다면서요. 지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주는 카운터 위의 공책을 다시 봤습니다. 프랑스어 용어들, 전문적인 스케치, 그리고 그 밑에 놓인 낡은 가방. 가방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뭔가 빛나는 게 보였습니다. 태준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저기, 가방 안에 있는 건 혹시 제빵 도구인가요? 순자가 황급히 가방을 닫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태준은 이미 봤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된 전문가용 제빵 도구들, 그리고 그 도구들에 새겨진 독특한 문양. 태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설마. 그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양. 프랑스에서 그의 스승이 보여줬던 사진 속 문양과 똑같았습니다. 이 문양은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방을 꼭 안고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빵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딸랑 60대 정도로 보이는 품이 있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골 손님 이철호였습니다. 전직 호텔 총주방장. 그는 평소처럼 케이크를 고르려다가 카운터 옆에 선 순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춘 듯한 표정으로. 철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설마 당신은? 그의 손이 떨리며 순자를 가리켰습니다. 박순자 셰프님. 빵집 안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철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박순자 셰프님이 맞으신가요? 20년 만에.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박순자가 누구신데요? 철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자네는 모르나? 90년대 중반 대한민국 최고의 파티시에. 프랑스 르 코르동 블루 최우수 졸업생. 국내 최초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분이야. 태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최우수 졸업생이요? 그런데 언제? 95년쯤이었나? 당시엔 한국 사람이 프랑스에서 제빵을 배우는 것 자체가 드물었지. 그런데 이분은 그곳에서 1등을 했어. 철호는 순자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셰프님이 만든 웨딩 케이크는 전설이었어요. 제가 호텔 주방에서 일할 때 모두가 그 이야기를 했죠. 박순자의 손을 거치면 설탕이 예술이 된다고. 순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스승, 프랑스에서 늘 말했던 분. 내 스승 박순자. 나는 평생 그분을 넘지 못했다. 그 박순자가 지금 눈앞에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태준은 순자의 낡은 옷차림을 다시 봤습니다. 철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90년대 후반이었나? 갑자기 업계에서 사라지셨어요. 아무런 소식도 없이. 다들 해외로 나가신 줄 알았죠.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지수에게 향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낳고 모든 걸 그만두셨어요. 쌍둥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죠.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서 우리를 키우셨어요. 지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땐 엄마가 유명한 파티시였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평범한 엄마인 줄만 알았죠.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았어. 너희가 훨씬 중요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빵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지만 너희의 어린 시절은 다시 오지 않잖아. 태준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스승이 평생 존경하던 그 박순자. 그분이 20년 동안 가난하게 살면서도 딸들을 키웠다는 겁니까? 그런데 왜 다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철호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제빵업계는 잔인해. 20년이면 모든 게 바뀌지. 트렌드도 기술도 사람들도. 그는 순자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었겠죠. 게다가 딸들 학비며 생활비며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을 테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카운터에 놓인 낡은 제빵 도구들을 봤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못한 도구들. 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구들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스승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스승님께 받은 도구는 내 인생의 보물이라고. 그 도구의 문양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는 도구에 새겨진 문양을 가리켰습니다. 백합새송이, 프랑스 제빵 명장의 증표.
스승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2등이었다. 박순자 셰프가 1등이었고 나는 평생 그분을 따라잡지 못했다고. 태주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2등이었던 거였습니다. 2등의 제자였으니까요. 그는 지금껏 순자를 무시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가볼게요. 아니에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태준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반. 내일 아침 8시까지라고 하셨죠?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시간 반 남았습니다. 태준이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하게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그냥 포기할게요. 지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케이크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못 봐. 지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엄마가 더 중요해. 순자는 딸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들.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빵집 바닥에 무릎을 대고 순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제발 저와 함께 만들어주세요. 모두가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교만했고 오만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프랑스에서 배웠지만 늘 2등이었어요. 스승님은 항상 말씀하셨죠. 너는 박순자를 넘지 못한다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더 오만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라도 1등이 되고 싶었거든요. 남들을 무시하면서 제 열등감을 숨기려 했어요. 철호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태준이 순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진짜 1등은 실력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였어요.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전 평생 스승님을 넘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넘어야 할 건 실력이 아니라 제 교만이었어요. 태준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진짜 1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위해 제 모든 걸 바칠 수 있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일어나세요. 바닥은 차가워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실 전 두려웠어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제빵을 하는 게 손이 예전 같지 않을까봐, 감각을 잃었을까봐, 실패할까봐. 그녀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이 손으로 설거지를 했고 빨래를 했고 청소를 했어요. 섬세한 작업을 하던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죠. 지수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전 알고 있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밤에 혼자 우실 때, 이 도구들을 꺼내 만지작거릴 때, 전 다 봤어요.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했어요. 언니랑 나랑. 엄마가 포기한 꿈만큼 우리가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민도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에게 쏟아부은 시간들. 그게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셰프님의 차례입니다. 그는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셰프님의 손은 거칠어졌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그 어떤 기술보다 아름다울 거예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방 안에 기구들이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전문 제빵 주방. 그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시작하면 밤새 작업해야 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딸들을 봤습니다. 지민과 지수는 격려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세요, 엄마. 우리가 기다릴게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낡은 가방에서 제빵 도구를 꺼냈습니다. 20년 만에 도구를 손에 쥔 순간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잠들어 있던 감각, 몸에 배인 기억, 손끝의 마법. 순자는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태준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6시 주방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었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밀가루, 설탕, 버터, 계란. 모든 재료가 정확히 계량되어 대리석 작업대 위에 놓였습니다. 순자는 재료들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광경,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도안을 펼쳤습니다. 3단 케이크, 각 단마다 다른 맛, 그리고 장식은 그녀의 손가락이 도안을 따라갔습니다. 우아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내 딸들처럼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밀가루를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감촉, 익숙한 무게,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란을 깼습니다. 한 번에 깔끔하게 거품기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거친 손에 거품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하자 몸이 기억해냈습니다. 리듬, 속도, 각도,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태준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순자의 손놀림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머랭의 비결은 속도가 아니에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내해요. 천천히 한결같이. 서두르면 거품이 죽어요. 태준은 그녀의 말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8시 케이크 시트가 오븐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9시 시트가 완벽하게 구워졌습니다. 태준은 감탄했습니다. 온도와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추세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온도계도 타이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냄새예요. 케이크가 말을 걸어요. 나 다 됐어라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지금껏 도구에만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오감으로 느끼는 거였습니다. 밤 11시 크림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짜주머니를 쥔 손, 20년 동안 설거지하던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하지만 그 손에서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섬세한 레이스 무늬, 우아한 장미꽃, 완벽한 곡선. 태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예술이에요.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술은 기교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녀는 케이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케이크를 받을 내 딸들 얼굴을 생각하면 손이 절로 움직여요. 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늘 완벽한 기술만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랑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주방 밖에서 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민과 지수는 카운터에 앉아 조는 척하면서도 주방 문을 지켜봤습니다. 철호는 커피를 끓여 주방 문 앞에 놓았습니다. 새벽 3시
순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문 밖을 봤습니다. 딸들이 보였습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졸고 있는 모습.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어릴 때 밤새 보살피던 게 생각나서요. 열이 나면 밤새 간호했고 악몽을 꾸면 안아줬어요. 그녀는 다시 케이크를 받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순자의 옆에서 조용히 도왔습니다. 새벽 5시, 장식이 거의 끝나갔습니다. 마지막 장미 한 송이. 순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피곤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끝나는 게 아쉬워요.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한 제빵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죠.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셰프님, 다시 시작하시는 건 어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늦었어요. 나이도 있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태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제게 가르쳐 주세요. 정식으로. 저, 셰프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당신에겐 이미 훌륭한 스승이, 제게 필요한 건 기술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에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을 가르치는 스승이 필요해요. 이 케이크처럼 누군가를 위해 온 마음을 담아 만드는 법을요. 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미를 케이크 위에 올렸습니다. 완성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주방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순자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뒤따라 나오며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지민과 지수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3단으로 쌓인 케이크, 완벽한 상아색 크림, 섬세한 레이스 무늬, 우아한 장미꽃들, 그리고 맨 위에 황금빛 리본, 작은 명패에는 아름다운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들, 28번째 생일을 축하해. 엄마가. 지수의 손이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지민은 말없이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강한 그녀였지만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28년 동안 한 번도 엄마가 직접 만든 케이크 한 번도 못 받아봤어. 지수가 이어 말했습니다. 순자가 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아니에요. 지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8년이 걸렸지만 엄마의 사랑은 항상 있었어요. 이 케이크보다 더 크게. 지수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우리 위해 포기한 꿈. 그게 바로 이 케이크보다 더 달콤한 선물이었어요. 순자는 딸들을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8년. 참았던 눈물. 숨겼던 그리움. 포기했던 꿈. 모든 게 흘러나왔습니다. 태주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철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시계를 봤습니다. 7시 반이에요. 그녀는 엄마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28년 동안 참으셨어요? 순자는 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참은 게 아니야. 선택한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제빵은 내 꿈이었어. 하지만 너희는 내 인생이었어. 꿈은 포기할 수 있지만 인생은 포기할 수 없잖아. 지수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 너희가 웃을 때마다, 성공할 때마다 엄마는 행복했어. 그녀는 케이크를 가리켰습니다. 이 케이크를 보렴. 3단이지? 맨 아래는 너희 어린 시절. 중간은 너희 청소년기. 맨 위는 지금 어른이 된 너희야. 딸들이 케이크를 자세히 봤습니다. 각 단마다 장식이 달랐습니다. 맨 아래는 귀여운 곰 인형. 중간은 책과 연필. 맨 위는 우아한 장미. 엄마는 너희의 모든 순간을 여기에 담았어. 28년의 사랑을. 지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딸이 엄마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28년 동안 우리를 위해 꿈을 포기해줘서, 우리를 1등으로 만들어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딸로 키워줘서. 순자는 딸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엄마 앞에서 무릎 꿇지 마. 너희는 엄마의 자랑이야. 당당해야지. 세 사람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8시예요. 딱 맞춰 도착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순자는 태준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진짜 1등이 뭔지, 진짜 실력이 뭔지. 그는 순자에게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셰프님, 제가 정말 배우고 싶은 건 케이크 만드는 법이 아니에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법이에요. 자신의 모든 걸 바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법. 순자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이미 배웠어요. 오늘 밤에. 철호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는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복귀작. 완벽했습니다, 셰프님.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복귀가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내 딸들에게. 아침 햇살이 빵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케이크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마치 28년의 사랑이 빛을 내는 것처럼. 며칠 후, 순자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언제나처럼.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가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반죽을 치대던 감각, 크림을 짜던 손놀림, 완성된 케이크를 보던 순간, 그리고 딸들의 눈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깨끗이 닦인 순자의 제빵 도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셰프님, 그날 주방에 두고 가셨어요. 순자는 도구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이요? 제 빵집에서 일주일에 2번만 특별 케이크 수업을 해주세요.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요? 네. 태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저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케이크 만드는 법이 아니라 사랑을 담는 법을요. 순자는 도구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태준이 떠난 후 순자는 도구들을 꺼내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28년 동안 간직했던 도구, 이제 다시 쓸 때가 된 걸까요? 그때 지민과 지수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지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기댔던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지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 컸어요.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사셔야 해요. 순자는 딸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 둘이 무슨 계획을 세운 거니?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생활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엄마는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제빵이든 뭐든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거요. 지민이 덧붙였습니다.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서요. 지수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위할 차례예요. 28년 동안 엄마가 우리를 위해 살았잖아요. 지민도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28년이 우리에게 이만큼을 줬어요. 이제 우리가 엄마에게 돌려드릴게요. 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 해방의 눈물, 고마워. 우리 딸들. 세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일주일에 2번 제 이야기를 나눌게요.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셰프님. 순자는 제빵 도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 20년 동안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2달 후 프렌치 베이커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순자의 특별 수업이 열렸습니다. 수강생은 다양했습니다. 은퇴한 할아버지, 시집가는 딸을 위한 어머니, 남편 생일을 준비하는 아내, 창업을 꿈꾸는 청년. 그들은 순자에게서 배웠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법이 아니라 인내를 배웠습니다. 크림을 짜는 법이 아니라 정성을 배웠습니다. 케이크를 굽는 법이 아니라 사랑을 배웠습니다. 제빵은 기술이 아니에요. 순자는 항상 말했습니다. 이 케이크를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드세요. 그 사람의 웃는 얼굴, 그 사람의 행복. 그걸 생각하면 손이 절로 움직입니다. 태주는 조수로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셰프님은 후회 없으세요? 20년이나 멀어져 있었는데.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회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 딸들을 보세요. 훌륭하게 자랐잖아요. 하지만 셰프님의 경력은 경력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그게 제게는 어떤 상이나 명예보다 값졌어요. 수강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셰프님의 케이크가 특별한 거군요. 사랑이 느껴져요. 수업이 끝나고 순자는 빵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민과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수업 어땠어요? 좋았어. 다들 열심히 배우더라. 세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순자는 멈춰서서 딸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행복해. 너희가 있고 다시 제빵을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배움을 줄 수 있고. 그녀는 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1등이 아니었어. 20년이나 쉬었으니까. 하지만 엄마는 행복해. 지민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1등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 세 사람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28년 전 나는 선택을 했다. 꿈 대신 사랑을, 명예 대신 가족을.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내 딸들은 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다. 어떤 케이크도 그들보다 아름답지 않다.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한다. 늦었지만 괜찮다.
진짜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왜 시작하느냐니까. 나는 이제 사랑을 나눌 것이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배운 것을, 그것이 진짜 1등이다. 순자는 펜을 내려놓고 제빵 도구를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는 당신의 오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진짜 1등은 실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인생 라이프,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